부산에서 항공편으로 후쿠오카로 날아가서 후쿠오카에서 차를 렌트해서 곧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구마모토 IC가 나오죠. 거기서 고속도로를 내려서 다시 국도를 타고 30분 가다 보면 지금도 숨쉬고 있는 화산 아소산이 나옵니다. 아소산, 일본 큐슈 구마모토 현에 위치한 활화산입니다. 화산의 고장 구마모토를 상징하는 존재죠. 남북이 25km, 동서가 18km, 백두산 천지가 25개 들어갈 크기입니다. 이 광대한 지형을 칼데라라고 합니다. 칼데라는 스페인 말로 냄비를 뜻하는데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구가 함몰한 지형을 말하죠. 그 모양이 냄비를 닮아서 칼데라라고 합니다. 우치마키 온천이라는 곳의 호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본래 골프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전공이 전공인지라 아소산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숙소인 호텔에서 저 멀리 아소산 중앙화구의 연기가 보입니다. 요즘 아소산의 화산 폭발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연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네요. 이곳 사람들은 매일 아침 아소산의 연기 상태를 보고 오늘의 아소산의 기분이 어떤지 비위를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오늘은 중앙화구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의 마을이 이어집니다. 가운데 보이는 큰 산이 중앙화구 중의 하나 오오다케라고 합니다. 용출수가 풍부하고 지형이 평탄하고 농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칼데라 안에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소시가 있고 미나미 아소무라, 다카모리 마치 이렇게 3개 행정구역이 있고 이 아소 칼데라 안에 인구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소산은 30만 년 전부터 9만 년 전까지 4번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마지막 9만 년 전의 것입니다. 그때 화산재를 아소4라고 합니다. 총 분출량이 600세제곱킬로미터이고 백두산의 1000년 전 분화의 6배 규모였습니다.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있었던 거죠. 화산재는 일본을 뒤덮고 한반도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때 발생한 화쇄류는 큐슈 전 지역을 덮고 일본은 혼슈에도 상륙을 했죠. 화산의 모든 것을 지표에 토해냈는데 그 뒤로는 특기할 만한 큰 화산 분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중앙의 5개의 화구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연기를 내고 있는 것이 나카타케라고 하는 화구입니다. 화구에 도착하기 전에 쿠사센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화구에서 나오는 연기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꽤 큰 주차장이 있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중앙화구가 있습니다. 중앙화구에도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피소가 9개 있습니다. 화산이 갑작스럽게 폭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대피하는 곳입니다. 주위를 도보로 걸어서 다닐 수도 있고 화구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죠. 마그마의 속살이 보입니다. 옅은 하늘색의 마그마가 보이고 수증기가 10개 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화구는 이름이 나카타케, 중앙의 산, 한복판의 산이란 뜻입니다. 역시 화산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화산 폭발이 다시 시작되면서 화산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쿠사센리라는 곳까지만 출입이 가능하군요. 한쪽에서는 화산이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말이 한가롭게 방목되고 있습니다. 평소 화산 활동이 평온한 때에는 화구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일단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화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됩니다. 화산가스를 마시고 화산가스 중독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직접 가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을 또 기약할 수밖에 없네요. 이번에 가볼 곳은 대관봉, 다이칸보라는 곳에 갑니다.
이 거대한 아소산을 북쪽에서 360도 파노라마 앵글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아소산은 외륜산 안쪽이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소 지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아소 칼데라의 칼데라 벽이 보이고 그리고 중앙 화구구의 5개의 봉우리가 보이네요. 왼쪽부터 네꼬따께, 오따께, 나카따께, 에보시따께, 히지마따께 이렇게 5개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일본어로 산은 보통 산 또는 야마라고 발음하는데 닦개라는 것을 붙일 때는 험한 산을 일컬을 때 보통 닦개를 갖다 붙입니다. 다이칸보의 높이는 946m, 북쪽 외륜산에서는 최고봉입니다. 다이칸보 자체가 화쇄류 대적물로 구성된 산이고 저는 화쇄류 대적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등줄기에 올라탔다고나 할까요? 9만 년 전에 어마어마한 화쇄류가 뿜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소산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칼데라이고 웅대한 외륜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소산에 오시면 다이칸보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시라카와에 갑니다. 아소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용출수가 유명합니다. 물이 지하에서 솟아 나오는 거죠. 화산지대에서는 물이 일단 지하로 스며듭니다. 이것을 복류라고 하죠. 아소산에서 일단 복류했던 물이 여기서 용출하는 것이죠. 이곳을 시라카와 수원이라고 합니다. 온도는 14도로 1년 동안 변화가 없고 1분에 60톤의 물이 용출된다고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 주변 여기저기서 용출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틀어서 수원이라고 하는 거죠. 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화산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에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죠. 이 물은 화산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선물, 축복이 아닐까요? 아소산 주변에는 좋은 골프장도 많습니다. 대자연 속에 한적하고 모두 역사가 오래된 골프장들이죠.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 근처에 전일본 프로 골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골프장이 있는데 어렵지 않게 부킹이 됩니다. 요즘은 일본 엔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아주 저렴합니다. 일본은 보통 노캐디가 가능하고 대부분 카트가 페어웨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에는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서 공에서 핀까지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를 봐서 한번 일본 골프장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두산 대폭발의 비밀 1, 2, 3, 4편까지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백두산이 아닌 아소산에 대해 간략하게 올려봤습니다. 렌트카로 가볍게 드라이브 하기 좋은 곳이죠. 혹시 궁금한 점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